새벽 3시 응급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간호사 당직 중이었죠. 그때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환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상의를 벗기려 할 때 갑자기 손을 떨더니 다른 간호사들을 불렀어요. 준호의 팔에 적힌 글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준호, 1982년 5월 12일생,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 약 복용 시간 아침 8시, 저녁 7시.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아내 강미래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가슴 부근에는 특이한 문신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알츠하이머라니요? 남편이 언제 진단을 받았을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사는 제가 환자의 아내임을 알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준호의 몸을 살펴봤어요. 간호사인 저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매일 보던 남편의 몸에 비밀이 이렇게 많았다니. 강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준호의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방수용 봉투 안에는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래에게 만약 내가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CT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뇌 손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메모들을 보니 알츠하이머가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메모를 보면 이미 진단받은 것 같네요. 아내분도 모르셨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환자분 소지품에서 약병도 나왔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치료제네요. 수술실로 준호를 이송하는 동안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사라지던 준호, 셔츠에서 나던 향수 냄새, 차에서 발견한 여자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동료 간호사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금 진정하세요. 남편분 수술이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자동차 열쇠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집 열쇠로 집에 가서 더 단서를 찾아봐야 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강 간호사님, 어디 가세요? 남편분 상태가.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물건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수술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주차장에서 제 차를 찾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직 남편의 팔에 적힌 글씨들 뿐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알츠하이머라니, 준호야 왜 말하지 않았어?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강 간호사님, 남편분 수술이 끝났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잠시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네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일은 봄비가 내리던 날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죠. 준호는 아직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일어났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아, 그래. 맞다, 회의. 준호는 평소와 달리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갑자기 멈춰 서기도 했죠. 마치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지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어요. 괜찮아? 어제 술 마셨어?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어요. 셔츠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준호가 향수를 뿌린 적은 없었어요. 이 향수 냄새는 뭐야? 향수? 아, 오늘 신제품 론칭 행사가 있어서 여자 직원들이 많이 왔었어. 수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 후로도 주말마다 준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핑계로 외출했어요. 늘 깔끔했던 준호가 같은 옷을 며칠씩 입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명함 지갑을 두고 출근한 적도 있었죠.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야근도 늘고. 응, 새 프로젝트가 생겨서 곧 끝날 거야. 언젠가는 준호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가 스크린 세이버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 미래생일 324 준호는 비밀번호를 메모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커지던 어느 날 우연히 준호의 차를 청소하다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조수석 바닥에 작은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 서랍에서는 영수증 뭉치가 나왔는데 모두 서울 외곽의 한 지역에서 사용된 것이었어요. 특히 서울 하늘요양원 근처의 카페와 음식점들이었죠. 준호야, 혹시 서울 하늘요양원이 어딘지 알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내 차에서 그쪽 영수증들이 많이 나와서. 아, 그거. 회사 근처에 있어서 가끔 가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회사는 강남이었고 하늘요양원은 서울 북쪽 외곽이었어요. 말이 안 맞았죠. 그 후로도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자주 전화 통화를 하러 베란다로 나갔어요. 한 번은 지영 씨, 자료 준비됐나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통화 후 제게 업무 전화였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회사에 지영이라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지갑에서 김지영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발견했어요. 서울 하늘 요양원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죠. 명함 뒷면에는 매주 토요일 이시라고 손글씨로 메모되어 있었어요. 외도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준호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 일이라며 나갔어요. 저는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준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준호는 하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준호를 지켜봤죠. 용기를 내서 저도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향해 가는데 복도 끝에서 준호가 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귀가했을 때 저는 직접 물었어요. 하늘 요양원 갔다 왔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따라왔어? 그 여자는 누구야? 김지영이라는 사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했죠. 미래야, 오해하지 마. 김지영 씨는 요양원 상담사야.
내가 치매 관련 자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만나는 거야. 치매 프로젝트? 갑자기 웬 자선 사업?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사회 공헌 활동이야. 비밀로 진행하다가 성과가 나오면 발표하려고 했는데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진심 어린 표정에 의심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았죠. 왜 주말마다? 왜 향수 냄새? 왜 그 귀걸이?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한 후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간호사인 저로서는 이런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처음 보는 서류 봉투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의료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초기 증상, 약물 치료, 모두 준호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었어요. 최초 진단은 8개월 전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여러 약봉지와 함께 기억력 개선제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알츠하이머였다니.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서류들과 함께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미래 생일 3월 24일. 2. 결혼기념일 10월 15일. 3. 회사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 152. 4. 지영씨 약속 매주 토요일 2시. 5. 입양 서류 확인 대구 성심 고아원. 입양이라니? 고아원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준호의 기록을 더 뒤져보니 노트북도 발견됐어요. 다행히 화면에 붙은 포스트잇 덕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 미래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들, 입양 관련 자료들, 그리고 20년 전 실종된 모델 서지원에 관한 뉴스 기사들. 서지원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명했던 모델이었죠. 그런데 왜 그녀의 자료가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얼굴 비교 분석 결과였어요. 저와 서지원의 얼굴이 93%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미래 서미래, 서지원의 여동생, 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입양하라는 건가요? 그것도 유명 모델의 여동생이라고요? 준호의 노트북에는 또 다른 폴더도 있었습니다. 하은 관련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어요. 열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요양원에서 본 그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보니 그녀의 이름은 서하은, 서지원의 딸이었죠. 즉, 만약 제가 서지원의 여동생이라면 이 여성은 제 조카가 되는 겁니다. 준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하은에게 미래의 존재를 알리기, 미래에게는 준비가 된 후에 이야기하기. 기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 신원에 대한 의심과 남편의 병,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랍에서는 증액된 생명보험 증서도 발견했습니다. 수익자는 저였고 8개월 전에 갱신된 것이었어요. 바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시점이었죠. 더 찾아보니 새로 개설된 통장도 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메모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병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신원에 대한 이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준호가 귀가했을 때 저는 모든 걸 물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잠시 멍해졌어요. 당신, 누구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장난이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가끔은 길을 헤매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직접 가족일 때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준호를 직접 따라가지 않고 하늘 요양원에 찾아가 김지영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 준호가 출근한다며 나갔을 때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김지영 상담사를 찾았더니 친절하게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님의 아내 강미래입니다. 김지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미래 씨. 준호 씨가 오늘 함께 오실 거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사실 남편은 제가 여기 온 걸 몰라요. 남편의 상태와 왜 요양원에 다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 침묵 후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 아시나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왜 저에게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른 중요한 일도 있으신데 그건 준호 씨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화 도중 문이 열리더니 그 여성이 들어왔어요. 요양원에서 준호와 대화하던 그 젊은 여성이었죠. 서하은이라는 사람. 지영 언니 서류 가지러. 그녀는 저를 보자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강미래 씨세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네, 맞아요. 당신은 서하은 씨? 그녀는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엄마를 닮았네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뇨? 서지원 씨 말인가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 셋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미래야, 왜 여기 왔어?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왔어요.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야,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하지만 먼저 내 병에 대해 말해야겠어. 8개월 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어. 아직은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있지만 점점 악화될 거야. 눈물이 나왔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준호는 서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서지원의 딸이에요. 20년 전 엄마가 갑자기 실종됐고 그 후로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준호 삼촌은 회사 얼굴 인식 프로젝트에서 우연히 강미래 씨와 우리 엄마의 유사성을 발견하셨대요.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래야, 내가 서지원의 여동생일 가능성이 높아. 내 입양 서류를 찾아봤는데 1993년 대구의 성심 고아원에서 입양됐더라고. 당시 내 나이는 5살이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알고 지냈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다니. 더군다나 유명 모델의 여동생이라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입양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얼굴 인식 결과, DNA 유사성 예측, 입양 서류 사본들. 흐릿한 어린 시절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서지원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는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내 친부모는요? 왜 나를 포기한 거죠? 하은이 말했어요. 외할머니 말로는 큰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외할아버지는 바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중상을 입으셨어요. 엄마는 실종됐고 강미래 씨, 아니, 이모는 행방불명이었대요. 나중에 고아원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외할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입양됐다고 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래야, 내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내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어. 언젠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내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하고 싶었어. 그날 이후로 저와 준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츠하이머라는 사실과 제가 입양하라는 충격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죠.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당신 병도 내 과거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의심했는지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그리고 알츠하이머란 병명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조금씩 너를 잊어갈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니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팔에 메모를 적어가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던 준호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 가족을 찾아주려 했어요? 우린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점점 너를 잊어갈 텐데 내가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어. 적어도 내 진짜 가족이 있다면.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일정 때문에 밤 근무가 많았고 준호와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죠. 며칠 후 준호의 회사 동료 김 부장이 전화했어요. 미래 씨, 준호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 혹시 아세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혀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 저에게 알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니요.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또 혼자 결정한 거죠? 당신이 아픈 건 알지만 나는 당신 아내예요.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잖아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병이 진행되면 어차피 일을 못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 같으면 준호가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나. 정말 말했던 건지. 그 모습에 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준호는 갑자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는 준호를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겨우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 조금 시간이 필요해. 하은이네 있을게. 남편이 조카의 집에 머무른다니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으로부터 간간히 연락이 왔어요. 삼촌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과 조카가 저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병원 동료들에게는 준호가 출장 갔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병, 제 신원에 대한 의문,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가족.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어요. 더 말랐고 눈빛도 흐릿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말했어요. 미래야, 솔직히 말할게. 내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어. 의사는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킨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정했어. 당분간 따로 지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로 산다고요? 왜요? 내가 돌볼 수 있어요. 그게 문제야. 간호사인 내가 환자인 날 돌보는 관계가 되는 게 싫어. 남편과 아내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점점 어려워질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럴 순 없어요. 당신이 아플 때 내가 곁에 있어야지. 어떻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미래야, 너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의 진짜 가족을 만나고 내 정체성을 찾는 시간. 내가 옆에 있으면 그 과정이 더 어려울 거야. 준호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됐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도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 맞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를 잊어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야. 말다툼 끝에 준호는 짐을 싸서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하은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걱정되어 하은에게 전화했어요. 하은아, 준호 있니? 아니요, 삼촌은 여기 없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남편이 홀로 밖에 있다니.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미래 씨,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교통사고라는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남편의 팔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의사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 응급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지키며 방수봉투 안에 USB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미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내 병이 많이 진행된 거겠지.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너에게 모든 걸 숨겨서. 준호는 영상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우연히 제 과거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까지. 회사에서 인공지능 얼굴 인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어. 테스트를 위해 내 사진을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20년 전 실종된 모델 서지원과 93%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 호기심에 조사를 시작했지. 영상 속 준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서지원은 2000년대 초반 인기 모델이었지만 갑자기 실종되었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서미래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부모님은 사망했고 서지원은 실종,
그리고 5살이던 서미래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되었죠. 내가 바로 그 서미래일 가능성이 높아. 입양 기록을 찾아보니 시기와 나이가 일치했어. 그리고 서지원의 유일한 혈육인 딸 서하은을 찾았지. 영상 속에서 준호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죠. 하은이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실종된 이모 이야기를 들었대. 그래서 서미래를 찾고 있었어. 정말 기적 같은 우연이었지. 영상의 준호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미래야, 내 병이 나를 서서히 잠식할 거야. 언젠가는 너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너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어. 혼자 남을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거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었다니. 그리고 미안해. 최근에 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됐어. 기억도 더 자주 빠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됐지. 너에게 상처 줄까봐 잠시 떨어져 있으려 했던 거야. 하지만 난 항상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잊어도 내 마음은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영상이 끝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 있었어요. 삼촌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이모가 맞으신 것 같아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99.9% 일치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저는 서미래였던 거예요. 2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이름, 제 가족, 우리 엄마. 지원 언니의 소식은 없나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실종된 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어린 시절 사진들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품. 어쩌면 그것이 언니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뜬 준호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래야, 다행히 아직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가족을 찾아줘서. 준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당신은 정말 날 위해 모든 걸 했네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은이 만났어? 네, 만났어요. DNA 검사도 했고 확실해요. 제가 서미래가 맞아요. 기쁜 표정을 지으려는 준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일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그런데 몇 초 후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안해. 잠깐 헷갈렸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런 순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알츠하이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회복 과정은 느렸어요. 때로는 저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다가도 어떤 날은 또렷한 정신으로 대화하기도 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하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준호와 저를 돌봐주었어요. 이모, 삼촌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외할머니께도 들었고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제 과거가 그려졌어요. 20년 전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대요.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언니 서지원은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저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되었대요. 외할머니는 엄마가 사라진 후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이모를 찾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하셨대요. 병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던 날, 준호의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기억력도 조금 나아졌죠. 그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에 나갔습니다. 미래야, 미안해. 내가 점점 더 너를 잊어가고 있어. 괜찮아요. 제가 계속 기억나게 해줄게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아줘.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햇살 아래 앉아 손을 잡고 있는데 하은이 뛰어왔습니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이모, 삼촌, 엄마 소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서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은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옛날 가족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프로필을 보니 미술 치료사인데 사진이. 태블릿에 있는 사진 속 여성은 분명 하은을 닮아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서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 봤어요. 자신을 린다 김이라고 소개했는데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대요. 2005년에 한국에서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서지원일 수도 있겠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아요. 제가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보냈어요. 바로 우리 엄마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 실종된 언니가 기억을 잃은 채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니. 린다 씨도 자신의 과거가 궁금했대요. 기억은 없지만 가끔 꿈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관련 해시태그를 자주 검색한대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봐,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어. 너도 기억을 잃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 새로운 가족을 찾았잖아. 그날 저녁 하은과 함께 린다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하은이 통역해 주었죠. 린다. 아니, 지원 언니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족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언니는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고 후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있다가 미국인 의사 부부에게 입양되듯 미국으로 가게 되었대요. 거기서 미술 치료를 배우고 지금은 트라우마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화상 통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여동생인가요? 미래라고요? 왠지 그 이름이 익숙해요. 하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대화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병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 준호가 속삭였어요. 잊지 마, 미래야. 내가 너를 잊어도 너는 나를 잊지 마. 화상 통화 후 린다는 곧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저도 20년 만에 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널 만났을 때가 생각나. 병원 식당에서 커피를 쏟았었지? 미소가 지어졌어요. 맞아요. 제 흰 유니폼에 커피를 다 쏟으셨죠. 그때부터 난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장 특별해. 눈물이 났어요.
준호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도 우리의 첫 만남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요?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퇴원 준비를 마치는 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삼촌, 이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내일 한국에 도착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20년 만에 언니를 직접 만나다니.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기억하는 동안 만날 수 있겠네.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의사는 준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색깔 라벨이 붙은 서랍들, 방마다 붙은 이름표,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 하은이가 다 준비했어. 인터넷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을 위한 팁을 찾아봤대. 감동이었어요. 조카는 이미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옆집에 원룸을 구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를 수 있게요. 고마워, 하은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준호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병원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야, 내가 너무 지쳐 보이지? 아니요, 오히려 잘생겨 보여요. 준호가 웃었어요. 거짓말. 내가 거울 봤는데 늙어 보이던데. 제 눈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어요. 내일 내 언니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떨려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괜찮아. 언니도 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우리처럼.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매일 조금씩 저를 잊어가는 남편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은은 너무 설레서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준호는 오늘따라 맑은 정신이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도착하면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겠어요, 삼촌. 너무 떨려서 그냥 안아줄 것 같아요. 출국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린다가 보였어요. 하은의 모습을 닮은 40대 후반의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하은에게 멈췄어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죠. 엄마. 하은이 달려갔어요. 그들의 포옹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린다. 아니, 지원 언니는 하은을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미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가 언니 앞에 섰어요. 언니. 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래야, 내 동생.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언니와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억은 없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 준호를 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삼촌, 이모부예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언니는 준호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는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의 생활, 미술 치료사가 된 이야기,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에 대해 말했어요. 하은은 외할머니에게 들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간호사가 된 과정과 준호를 만난 이야기를 했죠.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헷갈리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 맑은 정신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준호 씨, 알츠하이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니가 물었어요.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있어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대요. 제가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미술 치료를 많이 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생활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하은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저희 집과도 가까웠죠. 언니는 한국에서도 미술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고, 준호는 그녀의 첫 번째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을 표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지금 만드는 새로운 기억들을요. 준호의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우리의 첫 데이트를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우리 가족은 함께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하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따라 표정이 밝았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하은의 TV에 연결하자 화면에 제목이 나타났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은 준호가 몰래 만들어 온 다큐멘터리였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부터 시작해서 저의 과거를 찾고 하은을 만나고 언니와 재회하는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의 일상까지도 있었어요. 제 기억이 사라져도 이 영상은 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자신의 병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찾아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가족, 새로운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요. 준호야,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미래야, 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잠시 생각했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뭐였죠? 내가 커피를 쏟은 후에 말했어. 실수해서 미안한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라고. 갑자기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뻔한 멘트라고 제가 웃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아. 내가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어요. 준호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준호의 상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언니의 미술 치료는 준호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하은은 자주 집에 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냈죠. 1년 후, 언니와 하은은 미국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언니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그곳에서의 추억을 하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돌아온 날, 준호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 미국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당신이 조건에 맞아요. 희망의 빛이 생겼어요. 완치는 아니더라도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민하더니 참가하기로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지. 임상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준호의 증상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기억력도 조금 향상되었어요. 물론 완치는 아니었지만 함께할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하은의 집에 모였어요. 이제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되었죠.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메모를 하지만 이제는 팔에 글씨를 쓰는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요. 미래야, 오늘 좋은 날이지?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미안해.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어요. 당신의 병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두려워. 언젠가 너를 완전히 잊게 될까봐.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잊어도 제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당신이 해준 모든 것도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언니와 하은은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준호는 제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에 그가 저를 알아볼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우리 함께해요. 끝까지. 네, 끝까지 함께할게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현재.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준호가 알려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